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제 크게 나누고,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1기부터 4기까지, 1기부터 4기 안에도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뭐 1기 A, 1기 B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또 세분화해서 나눠지는데, 사실은 그런 병기는 몇 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큰 틀만 아시면은 그거 정확한 세부 병기는 사실은 의사들조차도 외울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치료 결과가 나오고 할수록 몇 년 뒤에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병기 뭐 2기 A인지 B인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진단 내린 다음에 입력할 때는 책 보고선 찾아봐서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크게 큰 틀에서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럼 내가 몇 기인지만 아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뭐 그거에 따라서 큰 틀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초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 크기도 작고 4cm 이하,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없을 경우에는 1기라고 합니다. 2기는 그 1기 이상으로, 기준 이상으로 4cm보다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크기가 더 작더라도 병변에 이제 근처에 있는 임파선이 커져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2기가 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 자체가 7cm 이상으로 크면서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더라도, 그런 특히 종격동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격동이라는 데 전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뭐 1c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병변이라도 이제 3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3기가 되고, 4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디가 전이가 있으면은 그것은 4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세포 폐암의 병기는 이제 1, 2, 3, 4로 나누지 않고 제한병기, 확장병기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소세포 폐암은 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 3, 4기로 나누는 것이 이제 치료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제한병기, 확장병기로 나누는 것이 이제 환자 예후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한병기, 확장병기를 나누는 큰 기준은 쉽게 말하면 제한병기의 경우에는 근치 목적, 이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완치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가능한 범위 안에 이제 병변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제한병기라고 하고, 방사선을 그렇다고 무한대로 넓게 쬐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선 들어가는 데만 정상 세포도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방사선 쬐는 병기의 범위에 밖으로 이제 병이 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장 병기라고 하게 됩니다. 병기 평가 목적은 이제 예후가 먼저 틀려지기 때문에 비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을수록 좋고,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 제한병기가 이제 완치 목적으로 치료도 해볼 수 있을 뿐더러, 이제 말 그대로 제한이라는 게 이제 병변 범위가 이제 제한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항암 치료만 하냐, 이제 그거에 이제 제한병기, 확장병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1, 2기, 일부 3기의 경우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이제 근치적인 목적,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해볼 때는 1기, 그리고 일부 2기까지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동시 치료가 있는데, 뭐 함께 치료하는 경우는 3기일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동시 치료로 이제 완치 목적으로 치료가 해볼 수가 있겠고, 왜 이게 완치 목적으로 3기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기나 아니면 3기일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거나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못 견딜 것 같은 이제 전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실 때는 항암 치료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폐는 이제 5개의 옆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상엽, 중엽, 하엽, 그리고 왼쪽에 상엽, 하엽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화면은 이제 단면을, 일반적인 CT는 이제 요렇게 단면을 자르는데, 요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요 각도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 폐, 이쪽이 왼쪽 폐인데, 오른쪽 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이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옆이 2개만 보여서 일단은 옆 가르는 선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왼쪽 폐, 오른쪽 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은 이제 오른쪽의 위, 그러니까 우상엽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폐암 병변이라고 하면은, 이게 1기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나요? 1기 치료는 네. 수술이요? 예, 왜냐하면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떼내면 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의 치료의 원칙은 당연히 병변을 절제를 하면서 주변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세 병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안전 마진을 둬가지고 충분하게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폐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병변이 있어도 안전 마진을 만약 동그랗게 둬서 이렇게 절제를 하면은 다른 부분을 그러면 살려가지고 잘 이어주면 되지 않냐. 하지만 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안에 이제 혈관이랑 기관지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통은 병변이 있는 옆을 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분하게 된 1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절제가 다 안전 마진 포함해가지고 이제 절제가 되겠고 2기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커서 4cm까지가 아까 1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기가 커서 2기가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기는 크긴 하지만 어디 다른 쪽에 뭐 건드린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면은 완치 목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이런 경우에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똑같은 이기라도 임파선 전이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상엽 안에 파란색 임파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옆 절제를 하면은 요 위에 옆을 다 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옆 안에 임파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임파선이 병변 근처까지만 전이되어 있을 경우에도 완치 목적으로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소리는 이 사이에도 저희가 안 보이는 미세병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가끔 가다가 뭐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조그만 암세포 그런 부스러기들이 반대쪽이나 다른 어디 장기에도 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수술 후에 이제 그런 미세한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보통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완치 목적으로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 범위에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술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3기가 문제인데요.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격동이라고 말씀드린 구조물이 이거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은 옆에 있는 게 여기 옆에 있는 똑같은 위치인데 종격동을 더 잘 보이게 이제 변환한 이제 CT 이미지입니다. 보면 이제 심장이나 이런 큰 기관지 그리고 옆에 있는 임파선 같은 임파선 그리고 큰 혈관들을 포함한 거를 이제 종격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격동에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문제점이 임파선 전이가 여기 있으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요것도 완전 절제 옆절제를 하고 임파선도 다 절제를 하면 완치 목적이 치료가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암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임파선은 안전 마진을 저희가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 대동맥도 있고 밑에 심장도 있는데 이렇게 안전마진을 도고서 떼려고 그러면은 이런 심장 같은 걸 다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종격동에 임파선이 있으면 3기가 되는데 3기일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일부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술로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파선이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영상 검사에서 의심이 될 때 뭐 하지만 실제로는 전이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게 전이가 안 돼 있으면은 1기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후가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요거를 그냥 두고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종격동에 있는 임파선들을 조직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중에 한 종류를 이용해서 기관지 옆에 붙어 있는 종격동에 있는 임파선들을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진짜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 3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방사선 항암 치료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수술로는 안전마진을 둘 수가 없지만 방사선은 수술로 절제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해박 구조물들을 그냥 둔 상태에서 이렇게 마진을 두고 방사선을 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마진을 두고 방사선을 쬐면서 하지만 이렇게 이미 갔다는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데도 약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안 되고 방사선 항암 치료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3기라도 임파선이 이렇게 좀 멀리 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가 있다. 아주 일부는 반대쪽에 가 있어도 환자분 상태가 아주 좋으시고 젊으시고 하면은 뭐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 해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때문에 더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랑 아까 말씀드린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경우에는 방사선 항암 치료나 아니면 수술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단독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전자 검사 그리고 이제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검사 그런 검사들을 하고 제일 알맞은 약을 골라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이나 흡연력, 가족력을 통해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 영상검사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진단 목적으로 하게 되고 조직검사에서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병기검사, 병기검사에 따라서 병기가 정해지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저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네. 자주 여쭤보시는 거나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정확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엑스레이도 굳이 찍었는데 뭐 안 가져오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안 가져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뭐 5년 전 엑스레이든 뭐 가져오시는 자료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순서대로 쭉 보면은 진단에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흉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도 가져오시면은 혹시라도 필요 없는 검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똑같은 병변이 있다? 이번에 엑스레이 CT만 봐서는 이제 폐암 같은데 10년 전에도 엑스레이에서 똑같은 위치의 병변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은 조직검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천천히 경과관찰을 해봐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엑스레이도 가능하시면은 이제 가져오시는 게 좋으시고 뭐 저한테 이제 의뢰하신 병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 전이든 이렇게 엑스레이 있는 병원에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져오시면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대부분은 비흡연자 폐암도 이제 30% 정도 되지만 70% 정도 되는 분은 흡연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연을 하지 않으시면 일단 가래가 많아서 기관지 내시경 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금연을 해도 여태까지 뭐 흡연력이 길신 분들은 끊어도 가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기 때문에 조직검사 하는데도 더 용이하고 저희가 시야 확보가 더 잘 돼야지 조직검사도 더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폐암이 생긴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 전에는 다 금연을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특히 폐수술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만약에 하지 않고 오면은 수술을 못하고 다시 퇴원해야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금연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은 화병증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금연하시는 게 뭐 진단이나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은 그런 약들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스피린이나 다른 중단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기관도 다 다른데 그 약물 종류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약물 종류를 모르면 어차피 이제 댁에 가셔서 또 알아보고 오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또 번거로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일정도 조금 지연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복용 중인 약물 다 가져오시는 게 좋으시고요. 처방전을. 그리고 건강보정식품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뭐 인삼이나 또 오메가3 이런 약들도 이제 출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조직검사 전에는 다 중단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진단 후에는 뭘 드시면 좋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많이 걱정이 되시고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이해는 가지만 안 하던 거 하면 오히려 탈나서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셔서 폐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드시고 또 안 드시던 걸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뭐 그러한 것들이 또 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냥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제가 앞에서 금연 얘기했는데 금연 얘기를 또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폐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암들이 감배에 영향을 안 받는 암들은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본인이 폐암으로 진단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뭐 대장암이라도 사실은 금연하지 않았던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그 후에도 계속 그 흡연을 하시다가 다시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뭐 가능성이지만 그때 금연을 했더라면 폐암이 안 생기시지 않았을까 5년 전에 대장암이셨는데 왜 그 사이에도 계속 흡연을 하셨을까 뭐 그런 게 사실은 모르고 흡연을 계속 하신 경우도 많아서 네. 폐암을 진단 받으신 후에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뭐 음식이든지 뭐 식품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얻는 이득보다 금연으로 얻는 이득이 그 폐암 진단과 치료에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